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울대병원 1인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정희가 내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40년 절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내 유일한 친구. 뭐가 미안해. 아픈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언니 나 정말 나쁜 년이야. 언니한테 평생 숨긴 게 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휴지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겠어? 됐어. 그런 거 지금 말할 필요 없어.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정희와 나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함께 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하게 낳았다. 남편들끼리도 친해서 가족처럼 지냈다. 언니, 성준이 오빠 기억나? 갑작스러운 그 이름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김성준, 내 첫사랑. 22살 봄 대학 축제에서 만나 미친 듯이 사랑했던 남자.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 왜 갑자기 성준이 얘기를? 내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렸다. 정희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언니, 성준이 오빠, 우리 남편이야. 뭐라고? 나는 정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정희야,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너희 남편은 박성준이잖아. 이름만 같은 거잖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김성준. 그때 갑자기 군대 간다고 했잖아. 사실은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언니한테서 빼앗은 거야. 병실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정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어야 했다. 뭐라고? 너가 성준이를? 40년 동안 나는 정희의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며 살았다. 명절 때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정희네 집에서 우리 집에서 번갈아 가며 가족 모임을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내 첫사랑이었다고?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도 성준이 오빠를 좋아했어. 언니가 먼저 사귀었지만 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내 남자를 빼앗았다고? 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정희가 눈을 질끈 감았다. 언니가 순진했어. 오빠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잖아. 나는 그 틈을 노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처절하게 울었다. 22살 봄. 성준은 내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었다. 수진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갑자기 군대에 간다며 사라졌다. 연락도 끊겼다. 나는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정희가 그때 내 곁에서 위로해줬다. 밤새 같이 울어줬다. 언니, 그런 나쁜 놈은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렇게 말하던 정희가 사실은 내 뒤에서 성준이를 만나고 있었다니.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혁이었다. 엄마, 어디야? 정희 이모 병문안 갔다며? 수빈이가 같이 가고 싶다는데. 수빈이, 내 며느리. 작년에 결혼한 준혁이의 아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오늘은 오지 마. 이모가 많이 힘들어 하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정희는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걸까?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덜려고? 나는 차마 병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냥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니, 애초에 우정이 아니었구나. 나만 바보처럼 믿고 있었을 뿐.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제주도 여행, 속초 여행, 아이들 졸업식. 그 모든 순간에 성준이가 있었다. 내 첫사랑 김성준이 정희의 남편 박성준이 되어 내 곁에 있었다. 어떻게 몰랐을까? 아니, 알 수 없었다. 정희가 결혼할 때 나는 이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결혼식에도 못 갔다.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서울로 다시 올라와 정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후였다. 처음 정희의 남편을 만났을 때 낯이 익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보 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일찍 왔네? 응, 오늘 회식 취소됐어. 정희는 어때?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 힘들어 그냥 고개만 저었다. 많이 안 좋아? 응, 많이 안 좋아.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힘들지? 40년 지기 친구가 아프니까.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줬다. 밤이 되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다. 성준이와 처음 만났던 날. 대학 축제에서 그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모습. 나를 보고 윙크하던 그 장난스러운 표정. 첫 데이트. 남산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며 했던 약속들. 수진아, 우리 결혼하면 아들, 딸 하나씩 낳자. 벌써 결혼 얘기야? 벌써가 뭐야? 난 너 만난 순간부터 결혼하고 싶었어. 그렇게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핸드폰이 울렸다. 정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기 전에 꼭 털어놓고 싶었어. 그래서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이가 흐느꼈다. 언니,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또 뭐? 수빈이. 준혁이 며느리 수빈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빈이가 왜? 수빈이가 우리 딸이야.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수빈이가 우리 딸이야. 성준이하고 나 사이에서 태어난. 정희야. 내가 소리쳤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남편에게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시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정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빈이가 너희 딸이라니? 언니, 우리가 수빈이를 입양 보냈어. 25에 낳았는데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 성준이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 보냈는데 수빈이가 성인이 되어서
친부모를 찾아왔어. 머리가 하얘졌다. 우리 며느리 수빈이가 정희의 딸, 성준이의 딸. 그럼 수빈이는 알아? 너희가 친부모라는 걸? 응. 작년에 만났어. 결혼 직전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언니인 걸 알고 수빈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내 첫사랑의 딸이라니. 그것도 나를 배신한 친구의 딸이라니.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빈이는 죄가 없어.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준혁이를 정말 사랑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수빈이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수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예쁘고 착한 우리 며느리. 준혁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이가 정희의 딸이라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빈이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정희 이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들었어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 정희가 자신의 친모라는 걸. 수빈아, 내 어머니, 너 혹시? 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수빈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타다 드릴게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수빈이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도 피해자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그리고 이제 와서야 친부모를 만났지만 그들은 또 죽어가고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정희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편과 준혁이는 내가 정희의 병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런 줄 알았다. 여보,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남편의 말에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못 가겠어. 나는 매일 집에만 있었다. 정희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 시절 MT 사진, 결혼식 사진. 그 모든 순간에 정희는 웃고 있었다. 나를 속이면서도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구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성준이었다. 아니, 정희의 남편 박성준이었다. 4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그의 얼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진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22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다 털어놨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사과하러 왔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성준이가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요. 나는 팔짱을 꼈다. 성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그때 나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정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중에 알았어. 정희가 거짓말한 거. 하지만 이미 결혼한 후였고, 그래서 40년 동안 내 앞에서 정희랑 인꼬부부 연기를 한 거예요? 성준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기가 아니었어. 정희와 살면서 정희도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너를 잊은 건 아니야.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문을 닫으려 하자 성준이가 문을 잡았다. 수진아, 수빈이 얘기도 들었지? 나는 멈췄다. 수빈이는 좋은 아이야. 우리가 못된 부모지만 그 아이는 정말
알아요. 수빈이가 좋은 아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수빈이 때문에라도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정희도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이라고요? 내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4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마지막이요? 정희는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려고 고백한 거고, 당신은 뭐예요? 당신도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성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뒤에 기대어 섰다. 성준이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수빈이가 또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수빈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아무 말 않고 있는 걸까? 수빈아, 너 혹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니?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수빈이가 놀랐다. 어머니, 어떻게? 그냥 느낌이 그래서. 수빈이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 입양아예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는 만났어? 수빈이가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와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펴보는 20대의 일기. 1984년 4월 15일. 성준이가 프로포즈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다. 1984년 4월 22일. 성준이가 갑자기 군대 간다고 했다. 이유를 묻지도 못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1984년 5월 1일. 성준이 연락이 없다. 정희가 위로해준다. 정희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다. 일기장을 덮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순진했던가. 며느라,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다. 정희 때문이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 성준이가 왔다 갔어. 내 첫사랑이었다며. 나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40년 지기 친구가 그런 배신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어머니, 근데 며느라, 수빈이가 그 집 딸이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겠어요? 수빈이 볼 때마다 정희랑 성준이가 생각나서.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며느라, 잘 들어. 부모 잘못은 부모 잘못이야. 수빈이한테 죄를 물으면 안 돼.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고 정희, 그 애도 불쌍한 애야. 내가 시어머니를 놀라서 봤다. 어머니, 정희가 불쌍하다고요? 절 배신한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4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너 앞에서 웃으면서도 늘 미안했을 거고. 그래서 더 잘했을 거야. 안 그래? 생각해보니 그랬다. 정희는 늘 내게 잘해줬다. 뭐든 양보했고 힘들 때마다 도와줬다.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그래, 죄책감.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니? 그리고 딸을 입양 보낸 것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어머니는 정희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다 불쌍한 거지. 너도 정희도 수빈이도.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와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내 시아버지 첫사랑이야.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다. 이 사람이랑 나랑 친구였어. 그런데 내가 내 시아버지를 빼앗았지. 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나도 내 정이 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정의 마음을 아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친구는 평생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죽을 때까지. 나는 그게 한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느라, 정의가 죽기 전에 용서해줘.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애는 눈도 못 감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수빈이. 그 애한테는 절대 티내면 안 돼.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니? 시어머니 댁에서 나온 나는 한참을 걸었다. 용서. 쉬운 말이 아니었다. 40년의 배신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하지만 시어머니 말도 맞았다. 수빈이는 죄가 없다.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와 수빈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정의를 닮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 정희 이모님 병원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수빈이의 말에 준혁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이모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나는 두 사람을 봤다.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내 첫사랑의 딸.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래, 내일 갈게. 같이 가자. 수빈이가 기뻐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수빈이가 보여준 것은 직접 만든 스카프였다. 이모님이 항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셨다고 해서 순간 나는 울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친모를 위해 스카프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갈게. 수빈이랑 같이. 곧바로 답장이 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실 문 앞에 섰다. 수빈이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정희는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뼈만 남은 손으로 나를 향해 손짓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수빈이도 같이 왔어. 정희의 눈이 수빈이에게 향했다.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이모, 제가 스카프 만들어 왔어요. 이거 하시면 따뜻할 거예요. 수빈이가 스카프를 정희의 목에 둘러줬다.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가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마치 놓으면 다시는 잡지 못할 것처럼. 수빈아, 너 행복하니? 네, 이모. 전 정말 행복해요. 준혁이도 좋고 어머니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희가 나를 봤다. 그리고 다시 수빈이를 봤다. 수빈아, 이모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정희를 막았다. 정희야, 하지마. 언니, 하지만. 수빈이는 이미 알아. 수빈이가 놀라서 나를 봤다. 어머니? 나는 수빈이의 손을 잡았다. 수빈아, 너 알고 있지? 정희 이모가 내 엄마라는 거. 수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어떻게? 정희가 말해줬어. 그리고 성준 씨도 왔었고. 정희가 놀랐다. 성준이가 언니를 찾아갔어? 응. 와서 사과했어. 40년 늦은 사과. 병실이 조용해졌다.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뭐가 죄송해. 너야말로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는 수빈이를 안았다. 그리고 정희를 봤다.
정희야, 내가 아직도 너를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언니, 하지만 수빈이는 내 며느리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정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성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준혁이가 있었다. 엄마, 저 밖에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준혁이가 들어와서 말했다. 수빈이가 이모 딸이라는 것도, 이모부가 엄마 첫사랑이라는 것도. 나는 당황했다. 준혁아, 엄마 괜찮아요. 수빈이랑 이미 얘기했어요. 준혁이가 수빈이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복잡했던 거지.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진아, 미안해. 준혁이가 밖에 있는 걸 봐서. 나는 성준을 봤다. 40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늙고 초췌한 한 남자가 있었다. 수진아, 정희가 얼마 안 남았대. 의사가 이제 일주일도. 성준이가 울먹였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정희를 봤다. 정희가 힘겹게 말했다. 언니, 나 유서 써놨어. 거기에 다 적어놨어. 왜 그랬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정희야. 그리고 우리 집 금고에 언니 물건이 있어. 비밀번호는 언니 생일이야. 내 물건? 언니가 성준이한테 줬던 반지. 성준이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 나는 그걸 보면서 40년을 살았어. 매일 언니한테 미안해서.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빈이가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혁이는 내 옆에 섰다. 성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40년이었구나. 사랑과 배신, 거짓말과 죄책감으로 얽힌 40년. 그로부터 3일 후 새벽에 전화가 왔다. 여보님, 빨리 오세요. 정희가. 성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남편을 깨우고 준혁이와 수빈이에게도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분들 다 오시게 하세요. 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언니, 응,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정희가 수빈이를 찾았다. 수빈이가 다가갔다. 엄마. 수빈이가 처음으로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희가 나를 다시 봤다. 언니, 수빈이. 부탁해. 걱정 마. 내 며느리잖아. 정희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언니, 사실 나도 언니가 부러웠어. 뭐? 언니는 당당했잖아. 나는 늘 거짓말쟁이였고. 정희의 숨이 거칠어졌다. 언니, 용서해줘. 제발. 나는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정희야. 응, 용서할게. 정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용서할게. 그러니까 편하게 가. 정희가 울었다. 아니,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고마워. 언니, 사랑해. 그것이 정희의 마지막 말이었다. 오전 6시 23분. 정희가 눈을 감았다. 수빈이가 오열했다. 성준도 울었다. 나도 울었다. 40년 친구. 비록 배신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정희의 영정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는 정희. 정희야, 거기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3일장을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정희와 내가 얼마나 친했는지 알았다. 정희가 항상 언니 자랑했어요. 맞아, 수진 언니가 최고라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희도 나를 사랑했구나. 방식이 잘못됐을 뿐. 발인 날 성준이 다가왔다. 수진아, 정희가 남긴 거야. 편지였다. 언니에게. 언니, 내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겠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리고 40년 동안 속여서 미안해. 변명 같지만 나도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언니 앞에서 웃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 성준이를 빼앗은 것도 수빈이를 버린 것도 모든 게 내 죄야. 하지만 언니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어. 언니가 내 유일한 친구였고 내 전부였어. 그래서 더 미안해. 그런 언니를 배신했으니까. 수빈이 잘 부탁해. 그 애가 언니 며느리가 된 건 운명인 것 같아. 언니라면 우리가 못해준 사랑 다 줄 수 있을 거야. 언니 행복해야 해. 나 없어도 꼭 행복해야 해.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나를 기억해줘. 배신자 정희가 아니라 언니를 사랑했던 정희로. 사랑해, 언니. 마이너스 정희 마이너스. 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정희의 영정 사진을 봤다. 바보야. 왜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정희의 49제를 앞두고 나는 정희네 집을 찾았다. 성준이 문을 열어줬다. 왔어? 금고 비밀번호 정희가 알려줬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가져가. 금고를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반지 하나와 사진첩이 있었다. 반지는 내가 성준에게 줬던 것이었다. 대학 때 아르바이트에서 산 싸구려 반지. 사진첩을 열었다. 첫 장에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 있었다. 대학 MT 때 찍은 사진. 나와 정희, 그리고 성준. 그 아래 정희의 글씨가 있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셋이 다 함께였을 때. 계속 넘기니 내 사진이 가득했다. 정희가 몰래 찍은 내 사진들. 웃는 나, 우는 나, 화난 나, 자는 나. 언니는 몰라. 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언니를 배신한 날부터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그래도 언니 옆에 있고 싶었어. 죄인이어도 좋으니까. 마지막 장에는 수빈이의 아기 때 사진이 있었다. 우리 딸. 언니가 키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사진첩을 덮었다. 성준이 차를 타왔다. 수진아,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갈게요. 잠깐만. 성준이 뭔가를 꺼냈다. 오래된 기타였다. 이거 기억나? 내가 성준에게 선물했던 기타였다.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응. 못 버리겠더라. 성준이 기타를 쳤다. 40년 전 그가 불렀던 노래. 이 노래 들으면 항상 너 생각났어. 수진아, 우리 이제라도 친구할 수 없을까? 나는 성준을 봤다. 친구요? 그래. 정희도 그걸 원했을 거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글쎄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맞다. 수빈이. 이제 우리는 수빈이로 연결된 사이였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봤다. 정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편하니? 집에 도착하니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빈이가 배를 만졌다. 저 임신했어요. 나는 수빈이를 안았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제 확인했어요. 6주래요. 준혁이도 뛰어나왔다. 엄마, 들으셨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나는 두 사람을 안았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정희가 죽기 전에 한 말. 수빈이, 부탁해. 정희야,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너의 딸도, 너의 외손주도. 그날 밤 나는 정희와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았다. 남편이 물었다. 정희 사진 왜 거기도? 그냥 보고 싶어서. 남편이 내 어깨를 안았다. 많이 보고 싶지? 40년 친구니까. 응, 많이 보고 싶어. 1년이 지났다. 수빈이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정희. 정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좋지. 아기 정희는 정희를 닮아 예뻤다. 성준도 가끔 아기를 보러 온다. 이제 우리는 어색하지만 가족이 되었다. 수진아, 아기가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어느 날 수빈이가 물었다.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 정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는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 인생의 반쪽이었어. 반쪽이요? 응. 좋은 반쪽이기도 했고, 아픈 반쪽이기도 했지. 하지만 반쪽이었어. 수빈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엄마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 이해. 정희도 나만큼 힘들었을 거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정희의 기일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납골당에 모였다. 나, 남편, 준혁, 수빈, 아기 정희, 그리고 성준. 정희야, 우리 왔어. 내가 정희의 납골함 앞에서 말했다. 내 외손녀도 데리고 왔어. 예쁘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수빈이가 아기를 들어보였다. 엄마, 정희예요.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성준이 꽃을 놓았다. 정희야, 수진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준혁이도 인사했다. 이모, 저 이제 아빠 됐어요. 잘 키울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거기 있었다. 돌아오는 길 성준이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다 용서해줘서, 그리고 수빈이를 받아줘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0월 13일. 오늘 정희를 만나고 왔다. 이제 정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40년의 배신도, 첫사랑을 빼앗간 것도 이제는 그저 우리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정희야, 거기서는 행복하니? 거기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은 우리를 내려다봐줘. 내 딸 수빈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외손녀 정희가 잘 크고 있는지. 나는 약속할게. 두 사람 다 잘 키울게. 내가 주지 못한 사랑까지 다 줄게. 그러니 편히 쉬어. 내 40년 친구야. PS. 여전히 가끔은 내가 밉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보고 싶다. 일기를 덮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수빈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준혁이가 우유를 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어머니, 아기가 어머니 닮았어요. 정말? 네. 눈매가 똑같아요. 나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아기 정희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용서와 화해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배신과 상처도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정희야, 나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너의 외할머니 대신에도 사랑해줄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정희의 미소 같았다. 정희야, 봤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의 40년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배신과 용서,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